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최신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야기는 지난주에 제가 사건 발생 4일 뒤에 현장에 가서 찍고 올렸던 그 내용의 이제 보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당시에 제가 컨텐츠 영상을 찍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제보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기자분들 및 그리고 주변에 저희 MBC 측과도 함께해서 많은 내용들을 받고 자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수집을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던졌던 의문점에 대해서도 일부 해결이 된 부분도 있고 해결이 되면서 또 남은 의문점도 더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7시 30분경입니다. 카카오톡이 하나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욕을 하면서 카운터로 오더니 혼자 계속 뭔가 영업방해 같은 걸 했다. 경찰을 부르고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겠다. 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도착했던 경찰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단단 매니저에게 전달했다라는 내용일 뿐이지 이 내용이 출동하신 경찰분들에게 전달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분의 진술로는 피해자셨던 신모 씨는 당시에 신변의 위협에 대한 게 있었다라는 걸 경찰 쪽에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냥 단순하게 손님과 아르바이트생의 서비스 관련 그리고 요금 문제 관련으로 시비가 붙은 걸로 보았고, 이런 시비 문제로 체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따로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었던 문제였죠. 그리고 경찰분도 출동하신 뒤 15분 뒤에 가시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집에 가라며 대처 없이 놔줬고, 당시 굉장히 극도로 흥분했던 김성수였지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참극이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일단 저희가 한 가지 정확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당시 현장 CCTV, 즉 가해자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그리고 그 논란의 소지가 있고 논쟁이 붙었던 바로 그쪽 위치의 CCTV 영상입니다. 자리와 관련된 문제에 외부 자료에 나간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일요일 새벽 CCTV 상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리가 많습니다. 비어있는 자리도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굳이 저 자리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다른 자리를 앉아도 되는 문제인데 왜 굳이 그 자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라고 이야기하며 외부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그 자리에 대한 약간 강박증이 있었다. 혹은 꼭 그 자리를 앉아서 게임을 해야 된다라는 약간 그런 쪽에 대한 뭔가 특이점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그래서 피해자 김성수에 대한 되게 이상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자리 문제와 관련된 건 위에 외부에 나오는 자료대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겉에서만 봤을 때는 아니 자리도 저렇게 많은데 왜 굳이 저기에서 되게 이상한 사람 같다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원래 정확하게 시간별로 말씀을 드리면 10월 14일 일요일 새벽입니다. 새벽에 김씨 형제 중 동생이 먼저 와서 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아침 7시쯤 됐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김성수가 도착을 하고요. 김성수가 처음에 도착을 해서 다른 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잠깐 하다가 자리 이동 버튼을 누르고 동생 옆자리로 자리 이동을 하는데 그 옆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그 옆자리를 갔는데 거기가 청소를 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CCTV 상에서도 보게 되면 요청을 하자마자 바로 가서 그 자리를 치워주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뭔가 다른 일을 하다가 간 것도 아니었고요. 곧바로 가서 치워주시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 안에 대화 내용을 따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비가 갑작스럽게 붙었고, 치워달라는 부분에서는 정확히 치워줬고 돌아온 이제 그 피해자분에게 김성수가 먼저 다가와서 항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시비가 붙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표정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서비스가 그러냐, 이런 식에 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유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이후에 환불에 대한 이야기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동생이 같이 그 자리에 오게 된 거죠. 동생도 그 자리에 와서 환불에 대한 항의를 같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환불에 대한 얘기는 점주만 해줄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매뉴얼대로 이야기를 진행을 시켰는데 그걸 납득을 못했던 김씨 형제가 계속 시비를 걸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항의가 들어간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습니다. 딱 10분입니다. 자, 일단 그 자리 관련에 대한 문제는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자리에 대한 강박증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고 그 자리가 옆에 앉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서 그 사람이 빠지고 그 자리로 이동을 하는 관계에서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근데 저희는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로 하나 잡고 싶은 게 뭐였냐면 분명 동생도 함께 했습니다. 동생도 가담을 했고 함께 해서 그거에 대한 불만 표출과 그리고 항의 표시 그리고 이제 환불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 진전했다라는 부분을 보면 여기까지는 김성수와 동생은 서로 심리 상태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 상황. 근데 물론 기분이 누가 더 많이 안 좋냐에 대한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주가 됐던 건 이제 김성수였기 때문에 김성수의 심리적인 상태가 훨씬 더 뭔가 격분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어제는 동생도 그 상태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함께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신고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분쟁 당시에 신고 전화를 먼저 한 사람, 이게 처음에 이제 좀 오락가락했는데 시간 단위 분 단위를 체크해 본 결과 먼저 전화한 사람은 김성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김씨 형제 중 동생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시비가 붙은 지점에서 전화를 먼저 겁니다. 살인 현장에서 전화를 건 게 아니고요. 이제 시비가 붙는 가장 초창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신고를 이제 먼저 하게 된 거죠.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손님 테이블을 좀 닦아달라고 말을 했더니 일하시는 분이 인상을 팍 쓰면서 해서 말싸움이 좀 붙었다. 한번 와서 중재 좀 해주세요. 라고 동생이 신고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 경찰은 빨리 가겠다라고 얘기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실갱이가 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몇 분 뒤에 이제 피해자셨던 분께서 112에 신고, 매뉴얼대로 신고를 다시 하십니다. PC방인데 손님이 와서 계속 욕설을 한다. 와서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뭔가 말을 더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경찰분들이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도 전부 다 녹취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분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피해자분께서 전화를 끊으십니다. 그리고 이후 15분 정도의 상황 설명을 들은 경찰분은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고를 한 부분은 이 상황 중재가 되지 않는 이 상황, 말다툼이 있어서 환불에 대한 이야기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을 먼저 부른 겁니다. 당시에 그 PC방에 있었던 목격자들도 둘이 언성이 높아지면서 경찰 불러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경찰을 부른다라고 했던 것도 동생이 먼저였고요. 자, 근데 제가 여기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굉장히 적극적인 개입을 했다라는 게 바로 동생의 심리 상태이기도 합니다. 동생은 이 부분에 대해 같이 경로를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먼저 경찰분들을 불렀고 또 이 부분이 해결이 되길 바라는 그런 상황처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인 거죠. 즉 여기까지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동생과 형의 기본적인 생각, 동생은 형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일치시켜서 함께 행동하고 있는 상황이 맞았던 겁니다. 즉 여기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고 분쟁의 소지처럼 넘어갈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조금 문제인데 진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진술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의 참고인 조사 때의 이야기입니다. 형이 당시에 PC방에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동생의 첫 번째 진술입니다. 형이 와서 뭔데 왜 왔어? 라고 얘기하면서 형을 따라갔다라고 진술합니다.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가 놀래서. 그리고
형을 따라간 부분 플러스 경찰분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건 목격자 및 다른 사람들, 많은 목격자들이 동생이 형의 범행을 말리고 있었다 라는 부분이 진술이 있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생은 공무 혐의가 없다라고 초반에 발표가 됐던 겁니다. CCTV 상에서 보게 되면 14일 오전 8시 8분입니다. 8시 8분경 먼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는 피해자 김성수가 주먹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공격을 했던 거죠. 달려가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동생이 피해자분의 이제 양팔을 붙들고 있는 문제여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형이랑 떼어놓기 위해서 내가 피해자를 잡았다 라는 진술에서 팔을 잡은 걸 그렇게 이야기로 하게 됩니다. 공격에 대한 부분은 약 10초 정도가 주먹이었고 그 이후에 등산용 칼을 꺼내고 그리고 그 등산용 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살인 행위를 벌이게 됩니다. 동생은 당시에 형의 가슴도 밀고 떼어놓는 행위를 했다라는 게 경찰분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CCTV에 다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동생이 PC방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CCTV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뭐 살려달라 도와달라라는 부분으로 PC방에 들어가서도 사람들에게 이제 요청을 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더불어 현장을 목격했던 3명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남자가 칼을 들고 있었고 다른 남자가 그 칼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 잡고 있다 보니까 칼을 든 남자가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있었다. 라는 식의 이제 목격자의 진술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당시 경찰분들도 아마 이거 공모 혐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상황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을 했던 건 CCTV가 공개되면서부터 좀 이상하게 바뀐 겁니다. CCTV가 공개가 되는데 이제 경찰분들이 가시고 나서 화장실로 약 5초 정도, 2초는 아니고요. 5초 정도 숨어 있다가 먼저 형이 집 방향 쪽으로 나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동생은 상황 현장을 보듯이 입구에서 이곳저곳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그 이후에 피해자께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걸 확인하고 위로 올라가는 장면, 뛰어 올라가는 장면이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형과 동생이 함께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CCTV가 공개됐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왜 현장을 갔다 왔냐면 제가 이 영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외부 영상인데요. 아마 지난번 제가 현장에 가서 찍은 영상을 보시면 이게 어딘지 아실 겁니다. 이 PC방은 들어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입구 통로 하나, 이 입구 통로를 들어오면 그 밑에 바로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거기 이제 밑에가 여러분 보시면 바로 그 살해 현장입니다. 근데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왜 확인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했던 거냐면 당시 이 CCTV, 그때는 공개가 여러분에게 안 됐지만 말이죠.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바로 이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밖에서 담배를 피면서 집 방향 쪽을 보고 있습니다. 집 방향 쪽을 보고 있던 이제 동생인데 형이 그쪽에서 다가오는 걸 보고 형과 함께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그 앞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현장을 갔다 온 건데요. 왜냐면 우리가 애초에 공개됐던 CCTV 상에서 보게 되면 아니 이들이 그러면 만나가지고 어떻게 에스컬레이터 밑에 와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지? 라는 그 동선상에 제가 문제가 있어서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의심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들이 위에 서 있다가 옆쪽으로 가면 다시 안 건물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여러분하고 촬영하면서 보여드렸더니 보시면 PC방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입구가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입구, 그리고 거기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 아마 여러분도 그때 저와 같이 보셨을 겁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 즉 피해자께서 가신 길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아마 이렇게 해서 그 건물로 들어가서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내려왔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갔고 거기엔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이 있는 공간 자체가 안쪽으로 뚫린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그곳은 정확하게 에스컬레이터에 내려왔을 때 1시 방향, CCTV 상에서도 피해자에게 달려들 때 나왔던 방향이라 그쪽에 대한 의심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공개된 자료입니다. 이겁니다. 이 둘은 뛰어서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던 건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측에 있는 게 피해자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밖에서 기다렸던 동생, 형이 함께 왔고 함께 합류를 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이동을 하고요. 이동을 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와 그 제가 말씀드린 1시 방향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바로 밑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1시 방향 쪽에 조금 엘리베이터 타는 공간이 좀 움푹 들어가 있는 곳이라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그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려오는 피해자를 보고 달려가서 그렇게 공격을 했다라는 부분인 건데, 이러면 정황상 한 가지밖에 말이 안 됩니다. 이 둘은 함께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보러 간 겁니다. 지금 피해자분이 동시 상황입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오시는 길, 여기가 이제 제가 그때 보여드린 그 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정황을 조금 정리해보면 형은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피해자가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동생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를 가져나가는 걸 봤고 쓰레기 방향으로 갔을 때 뭐 쓰레기를 버리러 갔겠지라는 위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알 거니까 말이죠.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과 동생이 같이 움직인 동선을 보고 얘기를 했을 때 그쪽은 분명 피해자가 간 길입니다. 분명. 그럼 피해자가 간 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피해자가 온다라는 것, 이제 저쪽에서 온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둘이 함께 뛰어서 에스컬레이터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도 뭔가 이상할 겁니다.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1층 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을 때 목격자의 진술도 하나 있는데요. 그 목격자분이 이런 진술합니다. 네, 그때 1층에서 아래층 에스컬레이터 쪽도 이렇게 보긴 봤는데 당시 위에서 동생이 담배 피우면서 그 이제 피해자분 쓰레기 버리는 거 어디로 갔다라고 형한테 말하면서 위치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 붙잡은 것도 저도 보기는 봤는데 처음엔 주먹을 썼고 나중엔 칼 썼어요. 저도 칼을 쓰는 거 보고 놀래서 저도 도움 요청하려고 자리를 떠서 그 이유는 모릅니다 라고 했던 게 목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행위가 벌어지는 상황 이후에 본 목격자가 아니라 그 전 상황을 봤던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자, 그럼 이러면 상황이 되게 언밸런스하고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분명히 동생이 초창기에 자기가 진술했을 때 자기는 형이 다시 PC방에 올 거라는 건 정말 몰랐어요 라는 얘기가 좀 다른 부분의 행동들입니다. 분명히 형이 온 걸 보고 형한테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의 위치를,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고 함께 동행했고 함께 뛰었고 함께 숨어 있다가 공격하는 데까지 같이 갔습니다. 아예 몰랐다라는 부분이 과연 맞을까에 대한 의심점인 거죠. 살인에 대한 부분은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뭐 때리자, 아니면 폭행을 하자, 위협을 하자 이런 부분의 정도는 어느 정도 둘이 공모가 돼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 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언밸런스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경찰분들이 당연히 이걸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CCTV가 유족분들에게도 보여질 건데 이걸 거짓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동생이 칼을 맞고 형을 밀치고 PC방 안에 들어가서 신고 좀 해달라 라고 얘기했다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살인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고 형을 말렸다라는 부분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걸 경찰이 만약에 거짓말한 거겠지 이렇게 하면 일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커지는 문제라 절대로 그럴 리는 없습니다. 유족분들도 그걸 분명히 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동생의 앞뒤 행동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애초부터 살인에 대한 거를 공모한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뒤에서 그런 행동을 할 필요는 따로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죽이자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앞에 전초에 있었던 부분까지는 함께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폭행에 대한 부분까지는 함께하려고 했다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제 형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신고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게 어쩌면 앞뒤 전후가 너무 맞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가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인 겁니다. 다만 경찰분들께서 판단하고 계신 완전히 혐의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건 좀 이상하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분명히 본인이 얘기했지 형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했다 치고는 너무 행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형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줬고 함께 이동을 했고 숨어 있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한 좀 쟁점도 있는 건데, 경찰분들께서 공모혐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살해 혐의에 대한 공모혐의는 없다.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한 디테일적인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럼 동생이 왜 망을 보듯이 있다가 에스컬레이터를 갑자기 타고 올라가고 갑자기 또 타고 내려오고, 왜 함께 남아 있었고, 남아서 PC방을 간 것도 아니고 그 자리를 왜 배회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못 내렸다는 부분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문제인데,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아예 없던 거죠. 현장에서 담배를 피면서 뭔가 보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형이 올 줄 몰랐다는 얘기와는 좀 다른 문제였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입니다. 김성수가 상해 전과가 있습니다. 2번의 기록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상해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상해 전과가 있다는 걸 동생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동생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형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형이 집에 갔다 와서 이런 행위를 저지르고 거기에 같이 동조를 했던 부분인 건데, 과연 정말 형이 어느 정도까지 해를 입힐까? 어느 정도까지 과연 행동을 할까에 대해서 정말 예측을 못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족이고 상해 전과가 아예 없었던 사람도 아니니까의 문제인 거죠. 더불어 좀 신기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형을 손을 잡고 말렸다라고 합니다. 진술에 따르면 목격자의 진술이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형이 칼을 휘두르는 게 겁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겁나고 저 사람의 칼을 든 걸 막고 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상황이 무서워서 경찰들이 왔을 때 도망갔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칼 휘두르는 게 겁난 상태였고 겁났는데 그걸 잡고서 막고 있었다.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런 살인 현장이 벌어진 현장에서 PC방으로 그대로 그 상태를 두고 PC방에 가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서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왔다는 부분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도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의심의 근거가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애매모호한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해자 김성수의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건데, 저희도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이제 MBC 측이나 이런 프로파일러 분들의 견해, 심리학적인 견해들을 받으면서 봤지만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전과자들, 범인 피의자들이 많은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얘기하거나 그런 이제 인터뷰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입니다. 누르고 여기를 수건으로 가리고 얼굴을 가린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어떤 표정과 어떤 상태인지는 아실 수 없겠지만, 그 현장 일선에 계셨던 전직 프로파일러 분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떤다. 눈이 동공이 흔들리거나 입술이 떨리거나 손을 떨거나 분명히 떠는 행위들 같은 것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얼굴 공개가 됐고 모든 얼굴 다 나왔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저런 게 없다. 더불어 자신이 무언가 말을 대답하는 데 있어서 생각의 부분과 표정의 부분을 봤을 때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자신의 동생 혹은 자신의 죄값,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즉각적 답변, 바로바로 나가는 답변 형식이 나온다면, 다른 유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약간 매뉴얼적인 답변, 어디에도 감정적인 변화가 없이 그냥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에 대한 답변이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수사 과정에서 이제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공분을 샀게 됐고, 당시에 이제 인터뷰에서도 물어봅니다. 그 증빙 자료를 냈다는데 진짠가요? 라고 묻게 되는데, 거기서 김성수는 그건 가족이 낸 것 같다, 잘 모른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 본인이 낼 수는 없습니다. 본인은 이미 체포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기가 그걸 떼서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구대에 김성수의 아버지가 이제 먼저 처음에 같이 끌려갔을 때는 구두상, 얘가 이제 옛날에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진단서를 냈다라는 부분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입으로도 얘기했습니다. 뭔가 우울증 같은 게 이런 거에 영향을 끼쳤느냐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요.
이게 과연 처음부터 칼을 가진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대기해서 그 다음에 살인을 저지른 문제인데, 과연 심신이 미약한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충동적으로 죽이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았을진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그 자리에서 표출된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계획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러 분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살인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본 사람 같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이렇게 죽여야지, 그 전에라도 한 번쯤, 아니면 자기가 봤던 매체 혹은 게임 혹은 만화 어떤 거든지 간에 내가 나중에 사람을 죽이면 이런 식으로 죽여야겠다라는 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본 사람처럼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철두철미한 계획처럼 주저없이 움직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김성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섯 번째,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의사분의 글도 올라오게 됩니다. 저희는 그 글 중에 정말 참혹하고 끔찍한 내용이긴 했지만 되게 놀란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평행으로 찔린 부분이 있다. 평행으로 찔렸는데 상처가 난 걸 봤을 땐 찌르고 바로 빼고 또 찔린 그런 형태 같다라는 이제 그런 글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평행 상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둘은 키 차이가 20cm 정도 됩니다. 피해자는 굉장한 거구였고 장신이었습니다. 장신을 평행으로 칼로 찌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칼을 찔렀다면은 각도상으로 봐도 피해자가 서 있는 상황이면 각도가 위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평행상으로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떠한 저항도 없을 때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피해자께서 그런 칼에 대한 공격을 받고 이미 사망했거나 혹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 물론 사망한 상태는 아니었으니까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찔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평행적인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누워있고 자기는 그 위에 있는 그런 상황만 가능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격하는 사람의 의도입니다. 자신의 모든 분노를 표출을 했고, 그리고 정말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한 부분인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의식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더 이상 반항을 하지 않고, 손에 모든 반항은이 나올 정도였는데 반항은이 없고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찔렀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건 김성수는 당시에 계획적이었고 죽일 목적이 명확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과연 심신미약으로 판단을 하고 과연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살인을 했다라고 받아줄지가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현재 공개된 CCTV 및 위치에 대한 분석 보며 좀 뭔가 의심이 가고 이상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했던 부분 중에 일부 내용을 정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피해자 신 씨의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분명히 현장에서 챙겼던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부분이 사라진 문제 때문에 이게 혹시 다툼 과정에서 어딘가로 갔다던가 안 보이는 공간으로 넘어갔다던가 혹은 그게 떨어진 걸 보고 누군가 주워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 만약 근처에서 누군가가 주워가신 거라면 빠르게 경찰서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동생의 혐의가 어디까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동생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폭력까지는 같이 가담할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인까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프로파일러 분들이 단계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칼을 가지고 온 것, 그리고 굳이 등산용 칼을 집에서 갖고 와서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같은 점, 그리고 도착을 해서 동생과 합류해서 같이 갔다는 점, 칼에 대한 부분을 진짜 우발적이고 화가 나서 그랬으면 어딨어? 이게 사실 맞죠? 어딨어? 동생 만났을 때 걔 어딨어? 저쪽에 쓰레기 버리는데 비켜. 그래서 그 위에서 발생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건 프로파일러 분의 공간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위에서 지금 여기 이제 쓰레기 갖고 오시는 이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이 됐었어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 8시였고 일요일이었고 주변에 마트들 뭐 불 다 꺼져 있고 어두운 곳이었어요. CCTV상 보면 되게 어둡게 나오는 이유가 다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공간을 찾은 거예요. 없는 공간에 찾아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일부러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그걸 같이 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건 100% 계획범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100% 계획이다. 이걸 계획이라고 말 안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발적 충동 범행이면 여러 번 그럴 기회가 있었어요. 애초부터 뭐 옆에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던가 아니면 뭐 그 PC방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날카로운 걸로 찔렀다든가 뭐 이래도 되고 그게 아니면 가까운 근처에 바로 편의점에 가서 뭐 커터칼을 사서 했다든가 뭐 이런 식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갔다 왔던 거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선이 너무 이상하다고. 지난주에 제가 그걸 자꾸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 부분을 봤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걸 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나? 근데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로 타고 같이 둘이 내려왔으면 더 끔찍한 거거든요. 그러면 공간적인 부분까지도 숨어서 계획을 했다라는 부분밖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